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구분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원조합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아파트 보유기간 산정에서 공사기간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승계조합원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보유기간 산정에서 공사기간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비과세 부분을 받으실 때는 이 점 꼭 숙지하시고 매도 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얼마 전에 입춘이 지났죠? 이제 곧 봄이 온다는 소식을 알리는 시기가 지났으니까 곧이어 여러분들한테 봄이 오는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오늘도 광명뉴타운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명뉴타운에서 부동산 키우미가 여러분들과 재개발 소식, 재건축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어떤 건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에서 원조합원은 정비구역 지정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원조합원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승계조합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승계조합원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원조합원의 부동산 권리를 승계받는 분들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양도, 매매, 그리고 증여, 상속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물론 법으로 구분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권리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분리하는 이유는 세금 부과와 또 면제 혜택에 관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취득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에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매수하시는 분들을 원조합원이라고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매수하시는 분들을 승계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재개발은 취득세 부분에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재건축과는 달리 취득세 부분에서 재개발은 조금 복잡한데요. 이 부분은 천천히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개발에서 취득세 부분은 2008년 3월 12일이 중요합니다. 2008년 3월 12일 이전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원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승계조합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2008년 3월 12일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일로 기준을 삼는데요. 2008년 3월 12일 이후에는 정비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원조합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에 매수하시는 분들을 승계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와 달리 양도세는 아주 간단한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원조합원,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계시는 분들은 원조합원이라서 주택을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입주권, 권리를 매수하시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약간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틀려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3년 6월 30일 이전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31일부터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을 하죠. 이게 무슨 이유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업별 그리고 시점별로 취득세 부분이 부과가 틀리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조건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취득세의 세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2번 납부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2008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주택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던 원조합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4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법제처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2008년 3월 12일 이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집니다. 2019년 12월 31일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취득하고 취득세 200만원 이하의 납부인 조합원님들께서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시는 거고요. 또한 85제곱미터 주택을 취득을 하고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이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취득세가 85% 면제가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또한 2020년 1월 1일 사업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경감이 75% 됩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를 취득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50% 경감이 되니까 그 점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구분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원조합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아파트 보유기간 산정에서 공사기간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승계조합원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보유기간 산정에서 공사기간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비과세 부분을 받으실 때는 이 점 꼭 숙지하시고 매도 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늘 항상 어렵죠. 오늘 말씀드렸던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광명뉴타운은 2009년 12월 4일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취득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는 오늘도 여러분한테 광명에 관련된 소식과 함께 재개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에도 저와 함께 만나세요.